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나이 먹고 사람 만나는 게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귀한 시간 내서 만나러 나왔다 싶어서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사람마다 뭐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친구끼리 어울린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대체로 나이 먹으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유익하거나 힐링이 되는 경험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보통 나이 먹으면 만날 사람 많이 없죠. 만나고 싶은 사람 많이 없죠. 만나고 싶은 사람. 뭐 나랑 만나줄 사람도 많이 없고. 예. 뭐 특히 친구끼리 보면 이제 나이 먹으면 좀 소원해집니다. 이게 어릴 때 봤던 친구라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싸워가지고 아니면 서로 뭐 좀 안 좋은 이유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보게 되는 거야. 바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먹고 사는 거 집중해야 되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리고 어릴 때 봤던 친구라 하더라도 다 한 동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머리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머리 떨어진 친구들이 다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가정인 친구 같은 경우에 제가 부르기가 좀 그래요. 이게 개인 시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편하게 만나지도 못하고 설령 본다고 해도 옛날처럼 즐거운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많이 변해 있어요. 이게. 예. 저나 친구는 많이 변해 있어. 그냥 단순히 얼굴만 변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고나 생활 방식 이런 것도 많이 변해 있다 보니까 옛날처럼 뭔가 공통점을 찾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한 학교 다니고 뭐 같은 급식 먹고 같은 학교에 울타리 생활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나이 먹고 만나면 사실 공통점 찾기 힘들어요. 그냥 같은 학교 나왔다는 거 말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보통 나이 먹으면 좀 개인차가 벌어집니다. 결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 예, 일이 잘 풀린 사람하고 잘 안 풀린 사람, 근데 격차가 벌어져. 아무리 어릴 때 봤던 동갑내기 친구라고 해도 격차가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뭔가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비슷하니까, 서로 차이가 안 나니까 편하게 볼 수 있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건데, 뭔가 차이가 많이 나면 뭐 어떤 생각이나 대화하는 것도 좀 차이가 나가지고 접점을 만들기 상당히 힘들어요. 정말로. 보통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 적게 버는 사람 이해 못하고 돈 적게 버는 사람이 많이 버는 사람 이해 못해요. 이런 경우 많이 발생. 그러면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보통 만나면 이제 좀 서로 덕담이나 좋은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하는 것도 많이 었어. 뭐 잘난 친구는 지 자랑하고 못난 친구는 자꾸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럴 거면 왜 나오는 거지? 아 시간 아까워. 직장 상사 만나는 것보다 더 피곤하네. 이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예. 나이 먹으면 친구 만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이게. 예.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그전부터 자주 봤던 친구면 좀 괜찮은데 오랜만에 본 친구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이게. 많이 변해 있다 보니까. 특히 나이 먹은 남자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사연까지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또 남자끼리 또 모이면 정치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또 이게 또 치고받고 하는 경우도 또 많이 발생해서 또 민감해요. 그래서 안 보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좀 피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변한다. 나도 변하지만 친구도 변한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 예전 같은 뭔가 교감이나 공감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예전 같은 그런 친구의 어떤 감성이나 모습은 앞으로는 기대하기 힘들 거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어차피 불완전한 존재고 피 섞인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해야 내가 잘 나가면 들러붙고 어려우면 떠나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는 말할 것도 없고 십수년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일지라도 감내해야 합니다. 진짜 어려울 때
선뜻 도와준 친구가 있다면 진짜 가족만큼 챙기고 보답해야겠지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좀 임팩트가 세네요. 인간에게 기대를 걸면 안 된다. 근데 이건 뭐 친구뿐만 아니라 이성한테도 마찬가지야. 뭔가를 바라면 안 돼요. 뭔가를. 저는 그런 말 싫어해요. 너한테 실망했다. 이 실망이란 말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망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떨어졌으니까 실망한 거잖아.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실망한 거잖아요. 그 왜 기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왜 그 사람은 너한테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라 생각을 하는 건지?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런 게 심하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특히 실망이란 말 많이 쓰잖아. 그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만큼 이 정서적으로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많이 믿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 믿으니까 그런 거야. 우리나라는 보면 참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뒤통수 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국가인데 왜 그렇게 뭔가 신뢰를 쉽게 주는 거죠? 믿음은 함부로 주면 안 되는데 믿음은 귀한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쉽게 주는 거야? 우리나라는 뭔가 있어 보면 다 믿잖아요. 저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유튜버 중에서 의심이 제일 많을 거야 이게. 저는 잘 안 믿어요. 뭐든 잘 안 믿어. 저 말고는 안 믿어요. 누구한테 기대하지도 않아. 왜냐면 기대하면 기대했다는 사람들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한심한 게 뭐냐 하면 가장 미련스러운 게 누구한테 기대하는 겁니다. 너라면 뭐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 너라면 내 편 들어주겠지. 너라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 이딴 거 말이야. 그럼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내 편 안 들어주면 어떡할 거야?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생각이니까. 그 사람 인생이니까. 제가 나이 먹어 느끼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나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만 나 같은 거지. 타인도 나같지 않다는 거죠. 나랑 똑같은 마음,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게. 피 섞인 직계가족이 아닌 이상이야. 내가 잘 나가면 들러붙고 어려우면 떠나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이 먹으면 그냥 뭐 때 되면 보는 거고 뭐 서로 멀어지면 안 보는 거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좀 그런 게 있어. 너무 이 정이라는 감정을 쉽게 끊지 못하다 보니까 막 너무 사람한테 애걸복걸한 모습 쉽게 보여. 저 나이 먹어서 정이라는 감정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굉장히 감성적 만들거든요. 네. 남들도 이성적인데 정 앞에서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들, 정이 약해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이라는 것을 뭐 가까이 살고 서로 우애가 좋으면 유지해도 되겠지만 뭐 서로 멀어지고 연락 안 되면 뭐 끝난 거지 이걸. 그래서 전 오래 알고 지내는 게 무슨 뭐 믿음의 척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래 알고 지내는 것 뿐이야. 오래 알고 지냈다고 저 사람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래 알고 지냈다고 돈독한 거 아닙니다. 그냥 먼저 알고 지낸 것 뿐이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선 넘거나 서로한테 뭔가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살면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잠깐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나한테 좀 도움도 주지만 한편으로는 나한테 배신을 할 수 있고 나를 사기칠 수 있고 나를 가장 가스라이팅 시킬 수 있는 존재도 나랑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래 알고 지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뭔가를 바라면 안 되고 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뭐 그동안 오래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정도는 신경 써주겠지. 이딴 마음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오랫동안 내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는, 내 주변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왜냐? 한국 사람들 오래 하고 지내면 의심은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기 당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익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당합니다. 왜냐? 알고 지낸 사람이 뭔가 하자고 하면 대부분 넘어가거든요. 오래 알고 지낸 형이 하자고 하면 대부분 따라가거든요. 근데 왜 따라가야 돼? 오래 알고 지낸 게 무슨 신용을 담보한다고? 이성적 판단해야죠.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오래 알고 지낸다고 그게 신뢰 척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릴 때 알고 지냈다고 해서 뭐 그게 엄청나게 무게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을 좀 볼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측면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시죠. 종합적으로. 오래 알고 지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람 믿으려 하지 마시고 뭔가 사람한테 좀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